안녕하십니까. 헛방 날린 사주 상담 이야기 42번째. 오늘은 남자분 사주가 약해 악처를 만난다고 했다가 헛방 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헛방 이야기는 애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동영상으로 사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제가 사연을 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같이 사주 공부를 하고 있는 지인의 아들 사주에 대해 알고 싶어서입니다. 지인께서 예전에 몇 군데서 아들 사주 상담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악처를 만나는 사주라는 말을 많이 들었답니다. 사주 공부를 하는 지금 다른 분들과 같이 그분의 아들 사주를 풀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푸른 아들 사주가 정말 사주가 약해서 재성을 감당을 못하는 사주라 여자에게 꼼짝을 못하는 사주이거나 악처를 만나는 사주로 보이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답니다. 지인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저에게 꼼짝을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휘어잡으려 하고 무지하게 다투다가 결국은 이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재혼을 해서 사는데 이번에도 부인과 고분고분한 게 아니라 무지하게 싸우고 이혼을 한다 안 한다 난리가 아니랍니다. 선생님, 분명 사주가 약해 재성을 감당 못하는 사주이니 여자에게 고분고분하게 살아야 하는 사주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적을 하고 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주에서 무엇을 잘못 풀었는지 선생님께서 답을 주시면 정말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에서 사연 주신 분들이 잘못 해석을 했는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사연 주신 분이 보내오신 사주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주를 적어보시고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사주풀이를 해보는 것도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갑자년 무진월 김요일 개유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갑자년생이면 84년생이시죠? 그러면 지금 올해 35살 된 남자가 되겠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음양의 분포를 한번 먼저 알아볼까요? 본인이 기토,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그리고 연간의 간목은 큰 나무, 차수, 작은 물, 무토, 큰 흙, 진토, 절벅절벅한 큰 흙, 묘목, 작은 나무, 개수, 작은 물, 유금, 작은 쇠,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이 사주에 보이지 않는 오행은 불이 안 보이네요. 불, 그죠? 아예 지장간에도 없네요. 자, 육친도 한번 알아볼까요? 육친, 간목은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차수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무토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진토 역시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묘목은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이거는 편관, 개수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그 다음에 유금은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요렇게 육친이 형성되어 있고 사주에 없는 불기운은 나를 생해준 오행이니까 인성이 되겠네요. 인성.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작은 흙 기토가 진월에 태어났네요. 진월은 늦은 봄이죠. 늦은 봄. 그러나 환절기 흙의 계절이라 나하고 같은 오행이니까 등령을 했네요. 등령을 했고 사주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은 흙 기토의 내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흙이나 아니면 불이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흙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흙은 월간에 무토 큰 흙이 나한테
힘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월지의 진토 큰 흙 역시 나한테 힘을 주는 그런 형국이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흙기운이 없죠. 이렇게 무토와 진토가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 다음에 불은 어디가 있나요? 불은 아까 우리가 오행을 파악할 때 불이 아예 없다고 그랬었죠. 불은 없네요. 그러면 오로지 큰 흙, 무토와 진토만이 작은 흙, 기토에게 힘을 주는 그런 형상이고, 나머지 계수, 유금, 묘목, 간목, 그 다음에 자수가 남의 편이다 보니까 내 힘을 빼간 오행들이 더 많다 보니까 상당히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죠. 자, 사주를 또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이 나무가, 큰 나무가 밑에서 수생목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나무 기운이 상당히 강해졌죠. 이 강한 나무가 이 나무가 하는 일이 뭘까요? 불을 생하던가 아니면 흙을 갖다 극하던가 둘 중에 한다는 얘기죠. 아니면 아무 역할도 안 한다든가. 아무 역할을 안 하면 이게 한신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생할 게 있으면 생을 먼저 하고 그게 없으면 그걸 한다는 얘기죠. 이 나무 주변에 불이 있나요? 이 사주는 불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 자연 이 흙을 갖다 극하게 된다는 얘기죠. 큰 나무가 이 흙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다 빨아먹으니까 이 흙이 힘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죠? 그런 형국이고, 요 일간 기토를 보자고요. 기토는 유금에게 생을 하고 있네요. 토생금으로. 그러면 이 힘이 빠졌죠. 힘이 빠는 데다가 이 유금은, 이 쇠는 이 나무를 극하던가 아니면 물을 생하던가 둘 중에 하나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극보다는 생을 먼저 하니까 바로 위에 물이 있어서 금생수를 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묘유충은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물기운을 생하고, 이 쇠는 물기운을 생하고 물은 나무를 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나무도 힘이 강해지면서 이 기토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다 빨아먹으니까 목국토를 하니까 이 기토도 힘을 잃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무토, 진토, 기토가 전부 나무, 큰 나무, 작은 나무에게 영양분을 뺏겨가지고 목국토를 당해서 힘이 약해져서 더 약해진 사주가 됐네요. 그리고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사주에 물기운이 은근히 많아요. 자수, 계수, 그 다음에 진토 안에 계수까지. 그러면 이 물들이 이 흙들에게 스며들다 보면은 이 흙들이 축축해진다는 얘기예요. 축축해지면 물컹물컹해져서 힘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더더욱 이 물이 더 조그만 물이지만 부담이 되는 이유가 사주에 불이 없다는 얘기예요. 햇빛이 있어야 이 흙들이 말라가면서 그래도 좀 단단해지는데 햇빛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 물이 상당히 스며들면서 흙을 질벅질벅 하다 보니까 물이 부담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나무한테도 그걸 받고, 그래서 아주 약해진 사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상당히 그 나무하고 물기운이 문제가 됐고, 운에서 큰 물이라도 하나 만나면 거의 뚝방이 터질 정도로 약해진 사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운기에서 불을 받아야 좋습니다. 그래야 이 나무를 갖다 설기시키고 불에다 불이 흙에다 던져주니까 통관 역할도 해서, 또 햇빛이 들어오다 보면 흙도 단단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햇빛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주는 약해진 게 사실이에요. 약한 사주고, 이 사주를 어떻게 보면은 그 재성이 혼잡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자수, 계수, 그 다음에 진토, 지장간 안에 계수까지 세 개가 있다 보니까 재성이 혼잡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강의에서도 몇 번 강조를 했죠. 남자 사주에 재성이 혼잡된다든가 여자 사주에 관성이 혼잡되면은 그 혼잡이 성립이 되려면은 사주가 강하고 봐야 된다겠죠. 사주가 약하게 되면은 남자는 재성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내가 지기에는 버거운 무서운 존재가 된다고 그랬죠. 여자 사주에도 마찬가지, 사주가 약하면서 관은 칠살로서 나를 치는 무서운 존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주가 강하게 되면은 이런 재성들은 내가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지만 약한 사주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부담이고 무서운 존재가 돼서. 그래서 사주가 강해야 이게 재성 혼잡이
관성혼잡이 성립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주 약하죠? 약하면은 물이 부담이다는 얘기죠. 물이 무섭다는 얘기죠. 관살혼잡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살혼잡, 재성혼잡이 되려면 사주가 강하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관살혼잡이 안 되는데, 관살혼잡이 안 되고 재성이 부담이 되니까 이 사람은 악처 또는 무서운 공처가가 될 수 있는 사주가 됐는데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니다. 사주도 약하고 그런데 아니다는 얘기죠. 아내, 부인을, 배우자를 이겨먹으려고 싸움이 잦고 이게 약한 사주가 할 일이 아니죠. 무서운 천대.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약한 사주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보면은 무진 월주에 백호가 보이실 겁니다. 백호. 이것도 역시 강의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약한 사주에 백호살, 괴강살 또는 역마살 또는 화개살 이런 게 있게 되면은 약한 사주에 상당히 힘을 실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살기운을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백호살이 떡하니 월주에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힘을 보태주죠. 약한 사주에. 근데 이 백호살이 월주에 있으면 이거를 백호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힘이, 백호의 힘이 더블이 돼요. 더블. 2배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시주나 일주나 아니면 연주에 있는 백호보다는 월주에 있는 이 백호격이 되면 이 백호나 괴강이나 이런 게 더블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힘을 더블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힘이 더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 힘을 주는 백호가 보니까 다 비겁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면 백호살이 더블이 되면서 이 비겁의 힘도 더블이 된다는 얘기죠. 더블로 힘을 주다 보니까 이 사주가 상당히 기질적으로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질적으로 결코 약한 사주가 아니어서 여자를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파워가 생겨버렸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를 하면서 실전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론적인 강약도 중요하지만은 실전 강약, 그 다음에 기운적인 강약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이 사주는 약한 사주로 운기에서 불을 받아야 될 정도로 약한 사주지만 기질적으로 강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백호살이 힘을 보태고 백호격으로 더블로 더 힘을 받고 이 백호격이 또 비겁이 되다 보니까 비겁의 힘도 더블 돼가지고 기질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주를 가지고 온 이유는 약한 사주, 강한 사주를 볼 때 이론적으로만 보면 많이 빗나간다는 얘기예요. 통변이. 그래서 기질적인 강약, 실전 강약을 잘 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주는 이론적으로 약하지만은 실전적으로 기질적으로 강한 사주가 돼요. 그래서 배우자를 쥐었다 폈다 하고 싸움이 된다는 얘기죠. 이 기질대로 신약한 사주 기질대로 보자면은 공처가라든가 아니면은 그 악처를 만나는 그런 사주가 되지만은 기질적으로 강해진 사주다 보니까 이 처하고의 대립이 되는 그런 사주 발자가 됐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사주를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